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나의 블로그에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을 만나서 그동안 소통을 해왔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 문을 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육인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거리네요. 자, 제 옆에는 민쌤이 계시는데요. 민쌤은 경력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신가요? 네, 저는요 유치원에서 13년, 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13년, 총 26년 교사 생활을 했네요. 26년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26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신 우리 민쌤, 존경합니다. 아, 네, 선생님. 26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 오셨는데요. 26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부모와 소통할 때와 2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와 소통할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26년 전 처음 교사 생활을 했을 때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 어린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실례를 많이 해주셔서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지금은 부모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조금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아이의 말을 믿어주어야 하지만 아직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서 교사에게 다그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저 부모님은 이미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라엘, 아동학대 뉴스가 떠질 때마다 어린이집 교사인 저는 제가 괜히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닌데도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민쌤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뉴스가 한번 터질 때마다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하세요. 이 소통의 어려움은 첫째로 무상보육 실시죠. 무상보육 실시가 되면서 가정에서 머물렀던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밥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배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또래와 선생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민쌤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언어 표현이 미숙하고 감정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이다 보니 더 충격이 더했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언어 표현이 원활했더라면 아마 그 충격은 조금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에 부모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마 민쌤 그 시기 아시죠? 네. 2015년도 12월 CCTV가 전국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난 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CCTV 연락을 요구했나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의 세계를 사랑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는 일개의 교사들의 아동학대 뉴스가 매스컴을 탈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세요. 나는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 일과를 최선을 다해 해내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 듯한 부모의 소통, 그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맞아요, 라엘. 요즘 보육교사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신뢰를 주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개 속에 있는 듯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정말 소통을 잘하는 어린이집 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진심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거든요. 저같이 경력이 많은 교사도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나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소통의 핵심, 즉 어린이집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특성을 알아야 지금보다 덜 힘들고 덜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사들이 부모들하고 네. 소통을 할 때 덜 힘들까요? 자, 민쌤, 우리 어린이집 소통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한 수저를 먹이는데 한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배식한 양을 뚝딱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알림장에 또 등하시에 부모님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교사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지, 어찌 보면 부모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교사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집 소통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달의 개별차가 큰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발달상 나오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와 어린이집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화에서 나눈 대로 집에서는 안 먹던 아이, 어린이집에서는 식판을 싹싹 비우는 아이의 모습, 정말 큰 갭이 있죠. 두 번째, 학교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등하원 시에 돌발적인 질문들이 오가곤 하죠. 이제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님이 계세요. 갑자기 하원 시간에 엄마가 또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제는 브로콜리를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브로콜리를 주니까 오늘은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 민쌤, 그렇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1대1 보육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교사 한 명당 여러 명 아이를 돌보는데 마치 한 명을 돌보는 듯 이것저것 상세한 질문을 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도 해요. 아, 그쵸.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언어 표현이 미숙하다 보니 교사로부터 아이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아이에 대해 엄마가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교사가 얘기하면 좋은 선생님. 그런데 엄마가 알고 있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와는 맞지 않은 선생님. 결국 부모는 내 아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맞춤 보육을 원하곤 합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와 학기 초에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소통이 원활해졌는데요.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상처 하나, 아이의 평소와 다른 행동 하나에 그동안 노력했던 신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요즘은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아이가 보육 시간에 다치지 않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하지 않아야 하는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슬픈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맞아요. 또 하나의 어린이집 소통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민쌤께서 잘 생각을 표현해 주셨어요. 부모와의 신뢰 형성은 학기 초에 매우 중요하고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되느냐 마느냐 관건인데요. 그런데 민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형성된 신뢰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부모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교사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교사들이 소통에 대해 필수적으로 공부한 후 어린이집 현장에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통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상황마다 임기응변식 소통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기치 않았던 부모의 반응, 다양한 부모들의 해석이 우리 선생님들을 매우 당황시키곤 하죠. 자, 민쌤, 어린이집 소통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민쌤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네. 영유아기 발달 속에 나오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언어와 감정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의 일상에 대해 궁금한 부모들이 돌발 질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교사가 자녀에 대해 보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네. 한 번 소통을 통해 신뢰가 형성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사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쌤. 소통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린이집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린이집 소통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소통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쌤과 나헬이 어린이집 소통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통의 여왕, 어린이집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나엘과 민쌤, 초보 유튜버에게 힘을 주세요.